이번 시간은 수열 극한값의 대소관계라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대소관계의 크다 작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열 극한값을 가지고 극한이 존재한다면은 실수의 값이 나올 테니까 리미트 an에 대하여 an 수열의 극한값 알파, bn 수열의 극한값 베타가 존재한다면은 이것들의 대소관계 찾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실수의 값들이라면 당연히 크다, 같다, 작다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되는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렴하는 수열 an과 bn이에요.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수열 관계에서 이야기를 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bn에 대하여 이 두 수열이 다음의 관계를 가진다면 an 수열이 bn 수열보다 더 작다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언제나 an 수열이 bn 수열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진다면 극한의 값의 조건이 되었을 때 극한값의 조건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가? 극한의 대소는 다소 재미난 성질 하나 가집니다. 수열의 대소관계처럼 극한값도 대소관계가 동일한 방향으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극한이 동일해질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 문제를 하나 제시를 할게요. an 수열이 n분의 1이라고 하고요. bn 수열이 n분의 2라고 해봅시다.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오른쪽에 있는 bn 수열의 값이 늘 크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bn 수열이 늘 큰 값을 가지죠. 자, 둘 다 수렴하는 an, bn 수열입니다. 그 극한의 값은 각각 얼마죠? 네, n분의 1과 n분의 2의 극한이니까 각각 0으로 수렴하고 있죠. n분의 2도 0으로 수렴합니다. 네, 그래요. 극한의 값들이 동일하게 나오네요. 분명 수열의 대소관계는 존재하고 있지만 극한으로 가서 봤더니 극한의 대소를 비교했더니 둘이 동일한 값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동일한 값이 늘 되는 게 아니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항이 더 큰 수열의 극한도 큰 값을 가지는 것이 맞지만 이처럼 동일한 극한을 가지는 그러한 특수한 케이스들도 있다.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오히려 이 수열 극한값의 대소관계의 유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됩니다. 자, 다시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예는 꼭 얘네들이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관계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시 오히려 좀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하지만 지금 이 정의라는 것은 다시 이 정리, 이 내용이라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렴하는 수열의 대소관계 성립한다. 극한의 대소관계는 어떠한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렴하지 않는 수열, 즉 발산하는 수열 관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가능할까를 한번 볼까 합니다. 자, an 수열은 우리가 n 더하기 1분의 n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bn 수열을 그냥 실수 그냥 n이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n이라는 것은 일종의 n분의 n제곱과도 같고 분모가 더 작으니까 수열의 일반항 대소관계는 역시 뒤에 있는 bn 수열이 더 큰 상태이죠. 극한을 구해본다면은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분의 n제곱 무한대분의 무한대 수열 극한 꼴이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차수를 비교해서 극한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한대 발산이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극한은 역시 무한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쌤 얘도 극한이 무한대고 얘도 극한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 둘이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무한대라고 해도 다 똑같은 무한대만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얘네들에서는 이 두 함수 관계에서는 이 무한대가 좀 이해는 안 되겠지만 동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상황에선 동일한 값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무한대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같은 건 아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발산하는 AN, BN 수열 관계에서는 이야기를 다루기가 조금은 껄끄럽습니다. 늘 성립한다, 성립 안 한다. 결론 짓긴 힘들어요. 그래서 발산하는 녀석들은 따로 다루지 않고 수렴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만 극한 대소 관계를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수렴하는 녀석들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첫 번째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문제에서 활용할 내용,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는 AN과 BN이란 두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봤다면 이번에는 AN이란 수열과 BN이란 수열의 대소관계를 성립하는 사이에 어떤 CN이란 수열이 존재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AN과 CN 관계, CN과 BN 관계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대소관계 성립하는 두 수열의 관계입니다. 그 아이디어 첫 번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 염두에 두실 거는 이때 CN은 정체를 잘 몰라요. 일반항 잘 모르는 녀석. 그리고 AN과 BN은 정체가 알려진 잘 알려진 그러한 수열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군지 알아야, 그 누구라는 거는 일반항을 뜻하는 거죠. 일반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극한을 표현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이고, 그렇다면 그 극한을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리미트 n무한대 AN 수열의 극한은 알파, 그리고 BN 수열의 극한은 당연히 베타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때 이 알파 극한값 알파와 또 다른 극한값 베타의 값이 서로 동일하다이면, 서로 동일한 값을 가지면 극한값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AN 수열의 극한과 그리고 CN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수렴하는 AN 수열이고요. CN 수렴인지 발산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AN 수열의 극한보다는 어떤 값? 더 큰 값 또는 같은 값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CN이란 수열의 극한값은 CN 수열보다 더 큰 BN 수열의 극한값보다는 어떤 값? 어떤 범위의 값? 작거나 같은 값일 거예요. 작거나 같은 값.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AN이란 것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BN이란 수열은 베타, 즉 알파의 값으로 수렴하니까 CN 수열의 극한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실수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하는 수열 AN의 극한은 어떠합니까? CN이죠. CN. 수열 CN의 극한의 값은 동일한 알파의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CN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CN을 둘러싸고 있는 CN과 대소관계가 성립하는 녀석들이 동일한 극한값으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끼어있는 녀석의 극한도 얼마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키워드들만 다시 강조해 볼게요. 수열들 사이에 대소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대소관계 성립하고 양쪽에 끼고 있는 날개에 있는 수열들의 극한이 서로 동일하다면은 가운데 끼어 있는 녀석도 어쩔 수 없이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자,
AN 수열을 노란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AN 수열이 이러한 궤적을 따라서 점차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BN 수열은 이렇게 역시 0으로 수렴한 녀석이라고 이야기해 보죠. 그럼 가운데 끼어 있는 CN 수열은 뭐 애초에 수렴한 녀석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가운데에서 그 사이에서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 오갈 데가 없이 동일한 곳으로 수렴하는 선택지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양쪽에서 AN, BN이라는 수열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가운데 끼어있는 C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는 값으로 나오게 된다. 이것이 수열 극한값의 대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런 단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문제풀이에서는 초반에는 이게 뭐임? 공부하고 배운 내용에 비해서 잘못 이해가 힘든 부분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유형학습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렇지만 수열극한의 대소관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정도만 봐두셔도 충분하겠어요. 자,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의 대소관계를 만족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러한 대소관계, 하늘색은 안 보이니까 빨강색으로 이러한 대소관계 AN 수열이 다음 수열들 사이에 존재한대요. 그럴 때 가운데 끼어있는 AN 수열의 값을 구하여라. 자,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처럼 양쪽에 있는 수열들의 극한값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케이스예요. 자, 왼쪽에 있는 2n 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수열의 극한은 얼마입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부정형 풀이법, 분모의 최고창 n제곱으로 분자 분모 나누어서 구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보니까 동일한 2차의 형태죠. 따라서 그 개수에 비해 값 2분의 1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정확하고 빠르게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1의 극한은 마찬가지 동일한 2분의 1의 값이군요. 2분의 1의 값이군요. 그렇다면은 자, 가운데에 끼어 있는 AN 수열의 극한의 값. AN은 어떤 수열인지 모릅니다. 그 수열의 식을 찾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극한을 찾는 것이고요. AN 수열의 극한의 값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AN 수열의 극한은 2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자, 한 번 더. 그러면 한 번 더라기보다는 다른 유형. 이분은 어떤 유형일까? 앞에는 양쪽에 있는 수열 극한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관계가 앞부분과는 보니까 조금은 달라 보여요. 그리고 질문 자체는 동일합니다. AN의 극한을 찾아라. 자, 뭐냐면은 주어진 관계식으로부터 현재는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니까 당연히 그 관계식은 부등식이죠. 내가 찾기 원하는 그러한 수열의 관계식으로 변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문제 조건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은 9n제곱보다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a이란 수열이 더 큰 값이라 하고요. 그 수열보다도 3n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란 수열이 더 큰 값을 가진답니다. 그런 것을 만족하는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an이라는 수열이에요. 마찬가지 정확한 an 수열의 정체는 모릅니다. 찾으려고 할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질문은 AN의 극한을 묻고 있네요. AN의 극한. 그러면 우리는 이 AN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주는 건데요. 내가 찾기 원하는 수열의 AN에 대한 관계식을 정리하는데 앞에 있는 n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이 없어 줘야 되겠죠. 그냥 없을 게 아니라 부등식 성질에 맞춰서 n제곱 더하기 1의 값은 양수입니다. 양수이므로 양변에
동일한 n제곱 더하기 1이란 값을 나눠버리도록 하죠. 이렇게 말이죠. 자,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변형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첫 번째 유형 문제로 돌아가게 되죠. an 수열의 양쪽에 있는 극한값을 알 수 있는 상태니까 이번에는 풀이 과정 적진 않겠습니다. an의 극한은 얼마? 2차분의 2차 1분의 9라는 극한값, 2차분의 2차 1분의 9라는 극한값 9로 수렴한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류의 문제가 제일 기본되는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 문제입니다. 항상 응용은 어느 단계까지 나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고등학교 단계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내신이라 하더라도 모의고사까지 간다면은 이런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원하게끔 하는 문제는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언제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대하여 늘 이해하고 통달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약간의 응용이 들어간 문제를 볼 텐데요. RPM 59번 문제입니다. RPM 59번 문제. 자, AN 수열을 보았더니 AN 수열은 2N보다는 크고 2N 더하기 1보다는 작은 수열이랍니다. 뭐 2N 더하기 2분의 1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늘 반드시 이러한 식으로 AN 수열을 누구로 특정 짓지는 마세요. 보통 이런 건 서술형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할 때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읽기도 좀 복잡합니다. 이런 수열의 극한을 구하랍니다. 주어진 관계식으로부터 AN이라는 수열의 관계식으로부터 이 일반항을 구성하고 있는 유리식 형태처럼 분자분모로 표현된 수열의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분모는 둘째치고 분자가 A1부터 AN까지 죄다 더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A1이라는 것은 2 곱하기 1의 값이고요. 2 곱하기 1 더하기 1입니다. A2는 2 곱하기 2고요. 2 곱하기 2 더하기 2네요. A3까지만 한번 열심히 적어보고요. 2 곱하기 3 더하기 3. 아니죠. 뒤에는 1이죠.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빵땅땅. 그러면은 n번째 녀석은 뭐 또 귀찮게 다시 적고 있겠습니까? 앞에 거 요렇게 살포시 가져와서 보죠. 그리고 이 수열들이 아니죠. 이 몇 개의 다항식입니까? 몇 개의 부등식? A1부터 AN까지 갔으니까 총 n개의 다항식이죠. 그 n개의 다항식을 모두 다 합해 봅시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A1부터 A2, AN까지의 총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왼쪽 라인 보도록 하죠. 왼쪽에서는 1부터 n까지 2n이라는 것의 합이죠. 다시 시그마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k가 1부터 n이 될 때까지 시그마 2k이고요. 왼편 다음에는 오른편 보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오른쪽에서는 이 오른쪽에서는 시그마 k꼴 1부터 n까지 2k 더하기 1이 일반항인 수열이죠. 자, 가운데 복잡한 수열은 머릿속에서 잊읍시다. 자, 시그마 2k의 경우에는 얼마 나옵니까? n 곱하기 n 더하기 1이고요. 시그마 2k 더하기 1은 n 곱하기 n 더하기 1에다가 시그마 1이니까 n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는 이런 an 수열의 합이 아니라 그걸 2차로 나눈 녀석의 극한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어야겠죠. A1, A2, 땡땡땡, AN까지 합하면은 원래는 n제곱 더하기 2n보다 작은 것이었는데 똑같이 7n제곱 더하기 10으로 양수로 나눠 보았고요. 오른쪽에서는 n제곱 더하기 n인데 이것도 7n제곱 더하기 10으로 나눠 주시면 되겠네요.
봅시다. 이 왼쪽 편의 극한 얼마? 2차분의 2차 극한은 개수의 비 7분의 1. 마찬가지겠죠? 예측하셨다시피 7분의 1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가운데 있는 수열의 극한 값도 동일한 7분의 1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 이야기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좀 마지막에 푼 이런 RPM 문제 60번 문제도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연습해 두신다면은 수열 극한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편안함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당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자, 잠시 쉬었다가 뒤쪽 이야기들도 마저 더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